일단은 오늘 4강 스텐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실습을 다 같이 해볼 거예요. 짝을 이루어가지고 한 분은 작업자, 한 분은 손님의 입장에서 이제 나는 진짜 전문가다라는 생각으로, 혹은 이제 손님이 되시는 분은 나는 진짜 손님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임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필기 여기 스텐실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혹시 여기서 나는 살면서 스텐실이라는 말은 들어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스텐실? 보통은 스텐실이라는 거는 이제 의류 커스텀이나 아니면은 어떤 모양을 내가 거기에 뭐 스티커처럼 붙여놓을 때, 해나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텐실이라고 하는 아이는 일정한 모양의 틀이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습식, 데칼, 방식. 말이 좀 어렵죠? 습식, 데칼, 방식. 쉽게 얘기해서 습하게 만들어준 그 부위에 데칼코나미 혹시 들어보신 분? 그렇죠? 붙였다가 떼면은 그 모양이 그대로 있는 방식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몸에다가 스티커처럼 붙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가상의 틀을 가지고 저희가 그걸 보고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제가 기침을 좀 하는데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목이 아픈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 습식 데칼 방식이라는 아이, 습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에 붙였다 떼는 작업인데, 거기에 사용하는 도구가 뭐가 있을까를 일단 알아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습식, 일단 습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사람 피부를. 그게 어떤 도구를 좀 사용할까요? 그게 전사 용액으로 나오는 거고, 데칼 방식, 데칼 저희가 뭐 피부에 붙여야 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전사지 중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전사지를 알아보면은 프리핸드 그리고 프린트,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방금 해보셨죠? 그 전사에 레터링 한번 써보셨는데, 거기서 사용했던 전사지를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에 쓴 전사지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전사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첫 장, 흰 색깔 첫 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호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보라 색깔이 전사 가루라는 아이입니다.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종이가 있는 거고, 그 뒤에 마지막 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보라색 가루는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만져도 보라색 가루가 나와요. 지금은 건조한 상태라서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이게 여기에 알코올을 뿌린다거나 혹은 이제 여기는 제품이 닿으면은 보라색으로 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제 전자 따실 때 더러워지면은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 주시고, 웬만하면은 내 손에 최대한 안 닿게, 혹은 장갑을 낀 상태로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생각보다 몸에 닿으면 잘 안 지워져요. 이렇게 이제 이 전사지를 사용하셨는데, 이 전사지가 바로 여기 프린트용 전사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프리핸드용 전사지는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이 두 개가 뭔 차이고 어떨 때 이거를 사용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일단 프리핸드 같은 경우에는 전사 가루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린트와 프리핸드용은 전사 가루에 대한 차이가 좀 있어요. 프리핸드용 같은 경우에는 가루의 입자 크기가 크고, 그리고 가루의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라는 거 어느 정도냐면은 가루가
이렇게 전사지를 들고 흔들면 떨어져요. 그만큼 가루가 굉장히 맑습니다. 그리고 입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프린트용이랑 좀 상대적인 건데 프린트용이 고운 고춧가루라고 보신다면은 프리핸드용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두꺼운 고춧가루 아시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프린트용 같은 경우에는 프리핸드용에 비해서 가루의 입자 크기가 작고 그리고 가루의 양도 훨씬 적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 용도를 좀 나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제품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프리핸드용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크기가 크고 가루의 양이 많다 보니까 보통은 큰 작업할 때 좀 많이 사용이 돼요. 라인의 디테일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이 그냥 큼직큼직하게 조금 더 많이 그려야 되는 아이들, 그런 애들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프린트용 같은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세밀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얇은 펜으로 그어주면 얇게 나온다는 거. 프리핸드용 같은 경우에는 얇은 펜으로 그어도 두껍게 나와요. 물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피랍이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그 아까 해보셨을 때 손이 어땠나요? 물론 4개 정도밖에 안 했지만 아마 손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야지 뒤에 색상이 잘 나오는데, 프리핸드용 같은 경우에는 적은 피랍으로도 쉽게 가루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더 좋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프리핸드용 같은 경우에는 피랍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면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가루 양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떤 전사지도 사용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 전사라고 하는 아이는 타투를 시작하기 전에, 바늘이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이제 기초 초석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만약에 전사 자체가 틀어졌다, 혹은 뭐 찌그러졌거나 뭐 번졌거나 한다면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쵸,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펜으로 아이들 잡고 있는데 그 펜이 사라지는 거죠. 빨간 펜이 원활하게 내가 동그라미를 그릴 수 없겠죠. 혹은 직선을 그릴 수 없겠죠.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뭐 전사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뭘 써야 되는지 잘 선택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피부에 붙여줄 애들을 찾아야 돼요. 전사 용액을 알아봅시다. 전사 용액 같은 경우에는 고체형과 액체형으로 나뉘어 있어요. 고체형과 액체형. 고체형 같은 경우에는 혹시 스피드 스틱 혹시 들어보신 분? 나는 살면서 스피드 스틱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 스피드 스틱 같은 경우에는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냥 나가서 주세요 하면 주는 물건이에요. 얘는 여름에 많이 써요. 그쵸, 데오드란트. 얘 같은 경우에는 데오드란트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에 유분기를 만들어서 피부에 붙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긴 하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스피드 스틱 같은 경우에는 전사 고정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고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를 언제 사용했냐라고 보면은 타투 1세대 때 혹은 타투 1세대에게 배우신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정보의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써보고 재밌겠죠.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더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서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무판에다가 전사를 할 때는 이 스피드 스틱이라는 아이를 사용할 거예요. 왜 스피드 스틱을 쓰냐면은 액체형 같은 경우에는 고무판 위에 바르게 된 다음에 전사를 찍을 건데 이거를 찍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밀려서 찍는 경향이 있어요. 액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습 초반에 할 때는 이제 고체형인 스피드 스틱을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레터링을 고무판에서 찍고 그걸 만들어낼 건데 거기서 레터링 찍을 때 저기 스피드 스틱이 다 구비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볼 거고 이제 가장 실 작업에서 많이 쓰일 걸 설명해 드릴게요. 액체형인데 여기는 이 로시덴 나는 들어갔다 살면서 로시덴도 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할 수가 있고 손 조금씩 주실래요? 몸에 나쁜 게 아니에요. 냄새도 한번 맡아보시고 얘가 뭘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뭐 같아요? 근육이야 파스? 맞아요. 얘는 파스예요. 약국 가서 달라면 줍니다. 그만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혹시 파스 알레르기 있으신 분?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손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스예요. 쉽게 이제 약국 가서 로시덴 하나 주세요 하면은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전사 고정력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파스다 보니까 근육층까지 빠르게 침투를 해서 물론 가루가 근육 안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고정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 그 파스 성분이 아무래도 들어가다 보니까 꼭 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작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저도 이걸 사용하고 있고 제이톤 선생님도 이걸 사용하고 있고 웬만한 지금 있는 선생님들은 다 로시덴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사라는 아이가 고정이 잘 돼야 된다는 거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빨간 펜으로 만들었을 때 지워지면은 본인이 가는 그 길이 맞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작업할 때 위에 라인을 땄는데 아래 라인을 땄는데 위에를 해야 돼요. 근데 위에를 보니까 전사가 지워졌어요. 어떡해요? 멘탈이 나가죠. 다시 그 위치에 똑같이 맞춰서 전사를 찍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 제 장담컨대 90%도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웬만하면 한 번에 찍는 게 좋겠죠. 어떻게 하면 고정을 더 잘 시켜야 될까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로시덴 같은 경우에는 파스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까 물어봤죠. 혹시 파스 알레르기 있으신 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손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꼭 얘를 사용할 때는 손님한테 여쭤보고 해주시는 게 좋겠죠. 혹시나 파스를 사용하신 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셨는지 그런 거 꼭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고 파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피록시카메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패치형 파스를 붙였는데 그때 알레르기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패치형인 거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돼요. 밴드 알레르기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위에. 그런 거 잘 구분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알레르기가 있으시대요. 그러면 그걸 대체할 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걸 대체할 만한 걸로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린다면은 여기 스텐실 스타프라는 아이. 이 친구는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 친구는 타투 전용 용품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타투 이제 머신샵이나 아니면은 직구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아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로시덴 스피드 스틱에 비해서 건조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붙이고 나서 바로 건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기다려 주셔야 되냐면은 스피드 스틱 같은 경우에는 60분, 최소 60분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1시간 기다려 주셔야 돼요. 붙이고 나서. 로시덴은 추천해드리는 거는 15분에서 30분 15분에서 30분 정도. 사실 20분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15분은 조금 아무래도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20분 해봅시다. 20분 정도인데 이 스탠시 스타프 같은 아이는 5분에서 10분 정도면 마릅니다. 5분에서 10분. 5분에서 10분 정도 건조를 시켜주면 바로 작업이 진행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단점은 있어요. 로시덴보다 고정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 고정 능력 순으로 본다면 로시덴이 제일 잘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스텐실 스타프, 그 다음에 스피드 스틱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건조 시간으로 순위를 본다면은 스텐실 스타프가 가장 빨리 마르고, 그 다음 로시덴, 그리고 스피드 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피드 스틱 같은 경우에는 뭐 브랜드마다 좀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9,000원에서 10,000원 더 넘어가는 것도 있고, 로시덴 같은 경우에는 약국 가서 이게 같은 제품이어도 약국마다 금액이 달라요. 어디는 7,000원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9,000원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스탠시 스타프 같은 경우에는 20,000원대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지금 봐봐요. 금액이 높아요. 금액이 로시덴보다 높은데 고정 능력은 로시덴이 더 좋죠. 근데 로시덴은 고정 능력이 좋은데 건조 시간이 30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스탠시 스타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로시덴보다 고정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될 수 있는 실력이죠. 그 실력이 뒷받침해 준다면 충분히 저는 스탠시 스타프 사용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대신에 보통은 스탠시 스타프를 많이 쓰는 작업자는 보통 중급자 혹은 상급자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작업을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탠시 스타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전사 고정하는 걸 꼭 제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 있으신 분 없나요? 일단은 저희 실습할 때는 이 로시덴이라는 아이로 기준을 잡고 진행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작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 다음으로 저희가 실습에서 해볼 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일단 제목을 꼭 적어주시겠어요? 이거는 이따가 실습할 때도 혹시나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본인이 봤을 때 이거였구나 라고 인지가 될 정도로는 필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제목으로 전사 작업의 다양한 방법이에요. 다양한 방법. 근데 방법이 하나밖에 안 나왔죠. 이걸 왜 다양한 방법이라고 하냐면은 순서가 조금 바뀔 수 있어요.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건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적합하게 나누는 순서가 이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왁싱을 깜빡했어요. 깜빡했는데 다음에 하면 안 되겠지? 하셔도 돼요.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 두 개 정도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왁싱을 건조까지 끝낸 상태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 추후에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걸 조금 잘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일단은 첫 번째로 위치 및 크기를 선정해 줄 겁니다. 옆에다가 충분한 상담이라고 같이 적어볼게요. 충분한 상담. 위치랑 크기. 문의가 올 거예요. 문의가 왔어요. 레터링을 하신대요. 레터링 문구를 정했어요. 오셨어요. 위치랑 크기를 정해야겠죠. 어디에 하실 건지, 어느 정도 크기로 하실 건지, 그거를 최대한 많이, 최대한 정확하게 상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상담을 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이게 제가 아라고 말해도 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정확하게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상담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도안이 하나가 있어요. 뭐 A, B, C, D, E, F라는 도안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가장 좋은 거는 프린트로 뽑아서 몸에 대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프린트로 대보고 볼 때는 최대한 이 면적을 잘라서 내가 도안만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종이에 있을 때랑 피부에 있을 때랑은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종이 여백이 눈에 보일 때랑 안 보일 때랑 또 느낌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잘라서 몸에 대보시는 게 가장 좋고, 대보실 때 꼭 손님에게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건데, 자, 제가 작업자예요. 손님이에요. 레터링을 손목에다 할 거예요. 딱 대봤어요. 근데 옆에서 마음에 들자? 괜찮네. 이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손님도 부담감을 느끼고 내가 원치 않는 부위인데도 작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나도 물론 혼자 만족하는 거죠. 하지만 손님이 만족할 수 없겠죠. 손님은 여러분들이 이 일을 돈을 받고 일한다면 만족시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꼭 이거 진짜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전 작업자 입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 생각보다 생각할 시간을 많이 안 드려요. 충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데 말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손님께 도안을 드리고, 혹은 손님이 팔로 잡을 수 없는 부위라고 한다면 테이프로 몸 위에 붙여놓은 다음에 거울로 가셔서 생각을 해보셔라. 이게 손님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붙여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봐요. 팔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남들에게 나를 보는 시선을 모른다는 거죠. 내가 뭐 거울로 한번 팔 내린 것도 한번 봐보고,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거울로 보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꼭 보게끔 한 다음에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때 잘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살짝 생각할 시간을 못 드렸어요. 손목에다가 괜찮네, 예쁘네 이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손님은 사실 이제 위에다가 하고 싶었던 거죠. 쇄골 쪽이라든가. 근데 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부담감 때문에. 이제 와서 전사 다 찍고 다시 또 그때 가서 말하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무래도 작업 시간이 딜레이 되다 보면은 본인도 지칠 거고, 작업 전부터 손님도 지칠 거예요. 그럼 꼭 기억을 해두시고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생각할 시간만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팔에다 받겠대요. 팔꿈치 아니지. 네, 팔 접히는 부분 아래 여기다 받겠대요. 여기다 받을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 이제 얘를 작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 사람 피부는 여러 가지가 많죠. 피부 위에는 그런 걸 좀 정리를 해줄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왁싱 가로치고 면도라고 적어주세요. 왁싱이랑 면도는 다르죠. 왁싱은 뽑는 거고 면도는 미는 거잖아요. 이걸 두 개를 같이 써놓은 이유가 있는데 보통 해외에서는 왁싱으로 많이 해요. 보통은 샵앤샵 개념으로 일주일 전에 왁싱을 받고 다음에 일주일 뒤에 타투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된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왁싱이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나라에서 타투 받기 전에 왁싱을 하고 오셔라 라고 한다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특히나 제모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한테 타투를 받기 위해서 혼자 제모를 하고 오셔라?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면도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은 면도를 왜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면도 왜 해야 될까요? 바늘을 끼니까. 그렇죠. 이물질을 제거를 하는 거죠. 이물질 제거. 이물질 제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늘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바늘이 가운데 센터를 잡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사이에 이 바늘 틈 사이에 이물질이 이렇게 딱 들어가요. 털이 딱 깨버려요. 그러면은 이 바늘이 벌어집니다. 이 바늘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두께 라인은 안 나와요. 그리고 바늘이 털이 낀 상태에서 피부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데미지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물질을 꼭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몸에서 털이 안 나는 부분은 면도를 안 해도 될까요? 왜요? 피지? 피지인가? 면도로 피지를 제거할 수 있나요? 사람 몸에는 털이 안 나는 부분 없습니다. 어디든 솜털이라는 게 존재하고 사람들 얼굴에도 털이 있어요. 솜털이. 그렇다 보니까 어느 부위라도 꼭 면도는 진행하고 해주셔야 돼요. 이게 솜털이 끼게 되면은 여기 털 안 나니까 면도 안 하고 진행해도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작업하고 나서 보면은 바늘에 솜털이 이렇게 손뭉치처럼 약간 껴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아차 싶은 거죠. 그 바늘로 계속 작업을 했을 거니까 데미지를 더 많이 주면서 작업을 했을 거니까 그걸 방지하고자 애초에 면도 한 번이었으면 끝났을 거를 괜히 사고 한번 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유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 항상 타투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거 위생. 사람 몸에 털이 왜 날까요? 사람 몸에 털이 나는 이유. 추워서? 피부를 보호하기. 그쵸,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의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이 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털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털 사이에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세균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거를 제거를 해주는 거죠. 위생을 위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안 하게 되면은 이제 2차 감염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데미지를 많이 주는 작업에 세균까지 들어간다면은 재밌어지겠죠, 인생.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거를 해주셨어요. 면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여기 클린, 알코올 소독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알코올 소독.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카트에도 있고 어디든 있어요. 저기에도 있고 다 있어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왜 해야 될까요? 왜 알코올 소독해야 될까요? 그쵸, 얘도 위생이죠. 하지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네? 각질? 그거는 알코올이 아니라 사우나 가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분기 제거로 한번 적어주세요. 유분기. 사람 몸에는 쉽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기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거는 어느 피부든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올라와요. 여기도 사람한테 많이 보이는 곳이 얼굴이라서 얼굴이 많이 강조되는데 사람 피부는 유분기라는 게 생성이 되고, 자, 이거를 왜 제거를 해줘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피부가 이렇게 있어요. 피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유분기가 생깁니다. 유분기가 생겨요. 그쵸? 그리고 전사 용액을 도포합니다. 전사 용액을 도포해요. 그리고 그 위에 전사를 찍어요. 그 위에 이렇게 전사를 찍어요. 자, 몇 겹이죠? 겹겹이 쌓여있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만큼 전사가 잘 지워지고 고정이 잘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꼭 추천을 해주는 건데 특히나 이제 초급자 입장에서 전사가 진짜 지워진다? 이거는 진짜 그날 하루 스펙타클한 거거든요. 재밌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무래도 전사가 지워지면은 어렵다 보니까 전사를 최대한 안 지워게끔 고정이 잘 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 유분기를 제거를 해주면은 전사 가루 그대로 바로 건조가 됩니다. 물론 계속 생기긴 하는데 한번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진짜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해봤는데 이거를 소독을 안 하고 진행한 거랑 소독을 하고 진행한 거는 소독을 하고 진행을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따고 명암을 치고 컬러를 넣는 이런 순서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유분기 제거를 안 하면 라인 따면서 지워져요. 따면서.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근데 유분기를 제거를 하니까 라인을 다 따도 안 지워졌더라고요. 물론 명암 치면서 다 지워져서 상관이 없는데 그만큼 고정이 훨씬 더 잘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위생에 도움이 되니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알코올 소독 했어요.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알코올을 사용하냐면은 사람 피부에 닿아도 되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독성이 강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살균 세척할 때 뿌리는 그런 거 말고 인체용으로 판매하는 제품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런 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매를 하신다면 잘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죠. 자, 소독까지 했어요. 마킹을 해줄 겁니다. 마킹. 전사를 찍기 전에 이 위치를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마킹이라는 걸 해줄 거예요. 자, 전사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레터링 땄죠? 외국 라인 따고 전사지를 이렇게 준비를 할 건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치랑 크기를 정했죠. 그 사이즈대로 몸에 다시 한번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왁싱을 하고 소독도 했기 때문에 뗐을 거란 말이죠. 그 위치를 정확하게 다시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킹을 하실 때는 전사지를 이렇게 뒀을 때 마카펜을 이용해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전사치랑 이 전사를 만들어 놓은 위치랑 피부, 이렇게 팔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팔이에요. 믿기지 않겠지만 자, 이렇게 전사를 준비한 거를 피부와 겹쳐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종이를 피부에서 뗐을 때 피부에는 이렇게 남겠죠. 종이에는 이렇게 남을 거고. 뭐야? 짜잔. 자, 필기가 사라졌어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종이와 겹쳐서 하는 거예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아래로 하셔도 되고, 양옆으로 하셔도 되고, 모서리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 전체 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개인 취향에 따라서 본인이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피부에서 뗀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종이에는 이렇게 선이 있고 피부에는 이런 식으로 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보고 다시 맞춰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 꼭 이렇게 네모나타라고만 볼 수는 없겠죠. 뭐 이런 모양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이의 끝에는 가장 나와 있는 부분들만 해줍니다. 여기는 안으로 들어가니까 안으로 들어간 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이따가 실습할 때도 꼭 이렇다 하는 거 말고 그냥 본인만의 방법으로 해보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다시 찾아갔을 때, 다시 대봤을 때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킹을 했어요. 이거를 뗐을 때도 찾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전사라는 걸 해줄 거예요. 전사 용액을 여기서 이제 쓸 건데, 전사 용액은 아까 로시덴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 했어요. 이따가 저희 실습할 때도 로시덴이라는 아이를 사용할 거고, 로시덴을 도포를 해줄 거예요. 어디에? 피부. 종이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피부에다 하는 거예요. 피부에다가 이 용액을 도포를 할 건데, 어떻게 좀 도포를 하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튜브로 돼 있어요. 쇠처럼 딱딱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데카솔 같은 경우에는 팩트가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부드럽게 돼 있기 때문에 살짝만 눌러도 용액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용액이 도포가 될 수 있겠죠. 자, 용액이 많이 도포되면 뭐가 문제냐? 전사 가루가 번집니다. 용액이 많으면 가루 양이 번지고, 용액이 적으면 전사가 안 찍혀요. 살짝 뭐 희미하게 남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많이 없다, 아니면 거기에 도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전사 용액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골고루 잘 펴발라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얘를, 로시덴을 피부에 이렇게 딱 짜면은 한마디에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손은 2개예요. 손이 2개예요. 한 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얘는 이걸 잡고 있다고 쳐도, 이렇게 바른다고 쳐도 한 손 놀고 있어요. 그 손을 이용할 겁니다. 손 등에다가 본인이 쓸 사용량, 적당량을 덜어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조금씩 나눠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그 위치에다가 조금씩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쓸 만큼만 다시 덜어서 또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바를 때는 여러분들 로션 바를 때 혹은 선크림 바를 때 어떻게 바르죠? 세수하듯이 막 바르나요?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 톡톡톡톡 해준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넓게 펴발라 주시면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이따가 실습 제가 한번 예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용액을 이 안에서 톡톡톡톡 한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펴발라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종이는 뗀 상태겠죠. 위치는 어차피 마킹에 뒀으니까. 그렇게 펴발라 주시고 용액이 잘 도포가 됐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용액이 도포된 곳은 약간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 보여요, 일반 피부랑은. 그렇다 보니까 잘 발렸는지 확인이 될 수 있고, 사실 육안으로 그냥 보면은 티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저희 항상 뭔가 잘 볼 때 뭐 쓰라 그랬죠? 모를 수 있어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조명을 굉장히 잘 쓰셔야 돼요. 이거는 부스 그 베드마다도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들 책상에서도 볼 수 있죠. 그 스탠드 빛에다가 딱 비춰보면은 빛에 반사돼서 그 부분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러면 용액이 잘 됐다, 혹은 너무 뭉쳐있다, 아니면 용액이 도포가 안 됐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메꾼 다음에 혹은 이제 넓게 다시 펴발라 준 다음에 전사를 찍으시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은, 사람 피부는 굴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굴곡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 네모난 종이를 이렇게 얇고 긴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큰 원을 할 때는 이게 탁 안 붙어요. 특히나 이게 원통이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죠. 팔 같은 경우에는 아래가 더 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안 맞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안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위질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위질. 이 부분들을 종이가 좀 더 유동성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좀 더 잘 구부러질 수 있게끔 중간중간 가위질을 내주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도안을 봤을 때 메인이 되는 부분은 최대한 안 건드려 주시는 게 좋아요. 메인이 되는 부분을 잘랐다가 종이가 틀어지면은 이 메인도 같이 틀어지기 때문에 메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위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찍었어요. 그렇게 찍었는데 저희 찍고 나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건조. 그쵸, 건조를 해줘야 되죠. 써있잖아요. 건조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 로시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건조 시간이 어떻게 된다 했죠? 그쵸, 20분에서 30분. 물론 더 빨리 해도 돼요. 더 나중에 해도 되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하게 되면 전사가 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라서. 그리고 더 늦게 하면은 뭐 더 늦게 해도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건조가 더 많이 시켜주는 거니까 고정력이 더 좋아지겠죠. 대신 단점은 이제 손님은 작업을 받으러 왔어요. 전사를 찍었어요. 전사 찍는데도 과정이 있죠. 한참 기다린 거예요. 거기서 또 30분 더 기다려요. 40분 기다려요. 작업하느라서 벌써 1시간 쓴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손님도 지치겠죠. 본인도 지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건조 시간을 한 20분 됐네, 이런 이제 시작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한 5분마다 계속 체크를 해줘요.
잘 마르고 있는지 이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건조를 시킨 후에 손님이 건조를 하기 전에 손님이 여기에다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30분 동안. 그러니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뭐 화장실 다녀오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흡연하시고 흡연도 하실 거고 그런데 꼭 손님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최대한 뭔가 안 닿게끔 해달라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 닿아도 잘 안 지워져요. 바로 닦아낼 거 아니에요. 닦아내도 벌어서 가루가 있는 거고 최대한 어느 부위에든 안 닿게끔 혹은 손님이 흰색 옷을 입고 왔다 그러면 더 신경 써서 말씀해 드려야겠죠. 밝은색 옷을 입고 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진짜 첫 타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신 분들도 있어요. 말을 안 해주면 이게 안 그럴 것 같죠. 진짜 그 손님들의 심정을 잘 생각해 보면은 첫 타투를 받으러 왔어요. 용기 내서 문의하고 찾아왔는데 딱 들어가니까 막 긴팔 입고 막 목에 타투 있고 하는 사람 막 왔다 갔다 거리는데 나는 미니 타투 받으러 왔다 이거예요. 쫄아 있는 상태예요 지금. 지금 내가 믿을 건 나랑 상담하면서 얘기했던 본인들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아무 말 안 해주면은 그 상태에서 얼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신경 써서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꼭 말씀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 또 말씀해 드릴 거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마킹을 했을 때 이렇게 마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손님한테 움직이지 말아달라고 해줘야 돼요. 마킹을 하고 팔을 이렇게 돌리면은 모양이 틀어지겠죠. 다시 이렇게 하면은 물론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게 100% 맞을 확률은 더 적어져요. 최대한 거기에 맞춰주는 게 좋은 거고 웬만하면은 마킹이 됐을 때는 움직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빠르게 이용을 도포하고 전사 찍고 나서 이제 건조하게끔 이제 움직이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나 뭐 하실 때 어디 안 닿게끔 조심해 달라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었죠? 본인들 어려운 거 없다 했어요. 어려운 거 없다 했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건조 시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 뭘 하셔야 될까요? 작업 준비. 작업 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은 작업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게 돼요. 안 그럴 것 같죠? 난 더 빨리 나와서 더 안 그릴 것 같죠?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초반에 약간 하다가 안 하는 감이 있는데 할 거면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보통은 출근 시간에 맞춰서 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업 준비도 최대한 안 돼 있던 상태였고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비다 보니까 뭐 손님한테 시간도 비는데 담배 한대 피시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카트 세팅을 한다던가 혹은 리뷰드 등록을 완료해주시면 좋겠죠. 그 사이에. 물론 손님이랑 같이 흡연하러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준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비된 동작을 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거 없으시죠? 자,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손전사와 전사 프린트의 차이점을 한 번 더 알아볼 거예요. 손전사와 전사 프린트의 차이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단점을 본다면 손전사는 아까 큰 작업할 때 많이 쓴다고 했죠. 아무래도 적은 피랍으로도 많은 이제 큰 사이즈의 도안을 그릴 수 있다 보니까 좋은데 전사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좀 많이 쓸까요? 레터링? 전사 프린트 같은
경우에 좀 얘를 잘 썼다라고 하는 경우는 펜타노 혹은 만다라 같이 정교한 보안을 기계로 뽑다 보니까 좀 더 편할 수 있겠죠. 더 정확하게 나올 거고. 그리고 일단 전자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예요. 기계예요, 기계. 프린트 지금 저기 있는 프린트도 본인이 뽑았던 거 잘못 나오면 다시 뽑죠. 그러니까 같은 걸 계속 뽑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장점이 있죠. 그게. 그리고 프린트용 전사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전사를 손으로도 딸 수 있죠. 기계를 돌릴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프린트용 전사지라서 여러분들한테 프린트용으로 드린 거고, 애초에 이제 프린트용을 드리면은 필압이 너무 아직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조절을 못 할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실습할 때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사 프린트용을 드린 건데, 자, 일단은 저희가 작업을 할 거예요. 작업을 할 건데 손전사와 프린트 전사를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원본이라는 거를 100%로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은 손전사나 프린트용이나 어차피 원본은 똑같이 100%죠. 바뀌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A4용지 그 레터링 나눠드린 거는 손으로 하든 기계로 하든 똑같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손으로 전사를 딴다고 한다면은 그 원본에서 몇 프로 정도 구현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까 해보셨잖아요. 그거 원본이랑 얼마나 똑같아요? 7, 80? 80? 70? 30. 그쵸. 이게 정상이죠. 7, 80은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들 존심이 있는데 한 50? 50% 정도라고 본다면은, 그러면 전사 프린트로 그걸 뽑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어차피 둘 다 기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100%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50%짜리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그 작업물을 원본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몇 프로까지 구현이 될까요? 30? 60. 60?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레터링 딴 거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라인만 따는 거. 라인만 땄으니까 지금 연습한 거. 10%? 10%? 또 다른 분은 몇 프로까지 할 수 있어요? 재호씨 10에서 20% 정도? 그러면은 전사 프린트를 사용해서 100%짜리를 받았어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작업을 한다 그러면 몇 프로까지 좀 구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50%? 그러면 지금 전사 프린트 뽑아두면 레터를 50% 정도 할 수 있다 이거네요? 아니요? 왜요? 아니 다시 그리지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똑같아요. 어차피 여기까지는 손으로 하든 기계로 하든 결국 마지막은 저희가 손으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타투 기계가 대신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작업은 손으로 거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나눠 쓰시면 되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장단점을 좀 더 알아보자면은 전사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도트 압력 방식으로 해서 얘를 찍어내는 형식이에요. 전사지에 그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데만 찍어내요. 이게 전사 기계가 찍다 보니까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필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가루량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프린터용이 프리핸드보다 가루량이 적은 건데, 보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글씨체 있었잖아요. 이게 2라고 한다면은 이거 말고도 이렇게 된 2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너무 못 그렸잖아. 이렇게 된 2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기계가 눌러서 찍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루가 여기가 붙어서 찍혀요. 그러니까 2가 O처럼 보인다거나 C처럼 보이는 확률이 높습니다. 글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글씨체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일 확률이 있어요. 근데 내가 원본을 한 번도 그려보지 않고 이 상태로 진행한다 그러면은 작업을 하는 도중에 E가 C로 바뀌는 마법의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스펠링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특히나 레터링은 의미를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본인들이 작업하다가 망쳐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꼭 레터링이 뭐 정교하게 나온 게 좋다 하더라도 다 좋다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블랙앤그레이라든가, 그러니까 작업 디테일 같은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 그러면 한번 손으로 그려보는 게 가장 좋겠죠. 내가 손으로 그려봐야지 이 부분에 어떤 디테일이 있고 어떤 부분을 좀 더 포인트를 줘야겠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쓰면은 손전사를 쓰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뭐 지금 패턴을 하는데 막 손 대저들 떨면서 자루 따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그게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도안을 짤 때나 전사를 따는 거 말고 그림을 그릴 때는 한번 그려보는 게 좋겠죠. 한번 그 방식대로 내가 손을 한번 써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쓰시면 되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실력이다라는 거. 갑자기 우울해지는 10%. 자,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의 기준이지 앞으로도 늘 거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나고 들어가실 때 20%가 15%가 될지 20%가 될지는 제가 정해주진 않아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뭐야, 어디 갔어? 일단은 5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여러분들 실습이란 걸 해볼 건데, 여러분들 지금 아침에 오셔가지고 레터링을 따셨을 거예요. 레터링 전사를 했을 건데 그거를 일단은 꺼내놔 주세요. 위에다 꺼내놔 주시고, 혹시 나는 여기서 타투를 받아보신 적 있다 하시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수업 궁금한 거 있었나요? 수업 안 끝났는데 아직 5분에서 10분은 이따가 쉴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네. 전사지 가루 부분에 있어서 네.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피부에 이제 전사가 되고 나서 네. 작업을 할 때 그게 인체에 무해한지에 대해서 네. 물어볼 수도 있을 거. 무해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전사에게 그냥 무해요라고 얘기하면 네. 네. 별로 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사 가루에 대해서 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잉크도 마찬가지예요. 정식 마크가 찍혀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은, 그러니까 정품 사용하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불러온지 모르는 중국산 짝퉁 쓰시면은 해가 될 수 있겠죠. 그거는 저희가 가루가 안 좋다 좋다를 알아볼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써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걸 준비를 해놓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그냥 기본 전사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사지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타투에 쓰이는 뭐 타투 전사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주에 쓰이는 전사지라든가 그래서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대표 브랜드인 이 브랜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대표적인 세 제품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쓰신 거고, 옆에 있는 거는 뭘까요? 그렇죠. 손 그림 그려져 있는 게 프리핸드. 그러면 이 친구는 뭘까요? 얘도 손 그려져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전사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죠. 얘네는 구성이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지가 없어요. 대신에 금액이 더 싸죠. 그러니까 가성비적으로 더 좋다라는 거. 본인 상황에 맞춰서 구매를 하실 때도 찾아서 해주시는 게 좋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한 박스당 5에서 6만원 정도 하고 있어요. 100장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종이 한 장에 뭐 500원, 600원 하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껴 쓰는 게 좋습니다. 가루가 남아있는 거를 굳이 버릴 필요가 있나. 본인이 뭐 돈이 많다면 그러니까 그거죠. 요플레 뚜껑 안 핥아먹는 거. 그런 느낌이죠. 최대한 아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굳이 필요 없는 지출을 막아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건 전사 용액이에요. 용액. 지금 보면은 이거는 스피드 스틸. 이거는 인텐즈라는 회사에 나온 타투 전용 스테인시 스토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보면은 지금 입구가 범상치 않죠? 이 같은 경우에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용액을 바르는 게 아니라 분사해서, 아무래도 손이 좀 더 편할 수 있겠죠. 편하고 세금 가면도 더 2차, 그러니까 어차피 장갑을 끼고 진행을 할 거긴 한데 그냥 손을 대지 않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용액이 잘 도포되는지를 확인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보면 이거 마리편 마크죠. 이거 뭐죠? 그쵸? 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제품이에요. 덴틀에 나온 거. 다른 제품인데 얘도 어느 정도의 피부의 유분기를 만들어서 붙여줄 수 있는 효과는 있는데, 단점으로는 덴툴 특유의 냄새, 뭔지 아시죠? 뭔지 맡아봤을 거예요, 살면서. 그 냄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샵에서 누가 이거 한번 쓰면은 하루 종일 이 냄새만 나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냄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되는 거고, 하루 종일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어서 요즘에 많이 사용은 하지 않는 제품이에요. 그냥 이런 것도 썼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 브랜드의 이제 다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로시델. 피록시캄이라는 성분 때문에 꼭 잘 확인해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진짜 저는 제가 지금 한 6년 정도 하고 있는데 5년 6년 하고 있는데 부작용 있는 사람 못 봤어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적은 확률로 있는 거고, 웬만하면 그냥 한번 물어보시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정도만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전사지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같은 경우는 구성이 4장으로 되어 있다. 혹시 내가 구매를 했는데 구성이 뭔가 빠져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얘기해야겠죠, 회사에.
경우에는 타투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마카펜 브랜드예요. 이건데 마카는 마킹할 때도 사용하고 혹은 프리핸드, 그러니까 피부 위에 바로 그림을 그릴 때도 사용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뭐 무해하는 걸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마킹할 때 색상을 잘 보셔야 돼요. 다른 걸로 하셔도 돼요, 마킹은. 근데 색상을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전사지 무슨 색이죠? 가루 무슨 색이죠? 보라색. 보라색이죠. 타투 작업 무슨 색으로 하죠? 그건 작업마다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보통은 블랙 먼저 진행을 하게 돼요. 블랙 이닝 작업이라고 하면. 그러면 검은색도 아니어야 되고 보라색도 아니어야 되고 그거에 비슷한 헷갈리는 색깔만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죠? 파란색. 파란색은 근데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약간 하늘색 계열 아니면은 좀 더 진하면서 색깔이 다른 색, 빨간색, 녹색, 이런 계열 애들을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밝은 걸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정확히 마킹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전사 프린트 사용 방법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따로 전사 프린트 저기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